안녕하세요. 이진희 작가가 진행하는 초보자를 위한 에세이 글쓰기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출간 에세이 글쓰기 수업 이 책이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또 매일 보고 있고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독자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실 때 이 책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좋거든요.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고, 제가 놓친 부분이나 어떤 보충 설명들이 여기에 더 잘 돼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가볼까요? 오늘 4강 주제는 마무리는 어떻게 써야 돼? 마무리는 어떻게 써야 할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독자분들이 나가기 전에 그래서 빠이빠이 하기 전에 여운을 드리고 싶고 뭔가 깨달음이나 반성이나 지혜나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거 주고 싶으신 분들은 마무리해서 잘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마무리 짓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초고를 완성한 후에 잠시 멈추고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주저리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주제를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에서 독자님들께 뭘 들려주고 싶은 건데, 뭘 깨닫길 원하시는 건데, 뭘 느끼길 원하시는 건데, 이걸 꼭 떠올려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쓴 내용이 주제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서 정말 쓰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내가 왜 이 장소를 좋아하는지, 그 장소가 나에게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문장에 빡!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결론을 간단히 작성하기인데요.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하고 싶은 말 이미 위에서 착착착착 하셨으니, 결론은 간단히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 설명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한 한두 문장이 끝일 것 같아요. 결론은 독자가 글을 읽고 남은 어떤 여운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마지막도 좋겠죠? 이곳은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글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주제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닷가의 작은 벤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집 근처 바닷가에 있는 작은 벤치입니다. 그곳에 앉아있으면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이어지는 풍경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아요. 바람이 살며시 얼굴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기분을 느낍니다. 이 벤치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고민이 많고 답답한 날이면 이곳에 와서 한참을 앉아있곤 했죠. 그때마다 바다가 제 마음을 씻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파도가 멀리서 천천히 다가와 모래를 적시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걱정과 불안을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과거의 저와 현재의 내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언제나 저에게 특별합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자, 어떠세요? 음,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서 짧은 글 읽어드렸고요. 그 평화로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이 한두 줄 이렇게 마무리를 간단히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따가 실습하실 때 주제 똑같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는 주제로 글을 꼭 써주시면 좋겠어요. 댓글에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물론 보여주시면 더 좋겠지만 부끄럽다. 그러실 수 있으니 자신의 메모장이나 인스타그램 어디든 좋으니까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에세이에 대해 다루고 있잖아요. 에세이는 그러니까 하나의 장르죠. 자기계발서, 소설, 뭐 그렇듯이.
에세이는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자기계발서 왜 읽으세요? 말 그대로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세이는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힐링하기 위해서 타인의 삶을 통해 뭔가 좀 재미를 느끼고 공감을 하고 배울 거 있으면 또 뭐 배우거나 뭔가 힐링을 위해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마무리를 아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희소식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가 지금 쓴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지혜의 언어나 뭐 깨달음이나 교훈이나 반성이나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쓰시면 되죠. 그러면 쓰면 되는데 없어. 지금 내가 쓴 에피소드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내줘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쥐어 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만약에 친구랑 좀 다퉜어요. 친구랑 다퉈서 뭐 서운한 일이 있었어. 집에 돌아왔는데 머릿속에 친구와 있었던 일, 뭐 서운한 일들이. 그럼 물론 내가 다음날 혹은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친구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럼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집애 너무 마음 아프게 하네. 아유,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 닦고 잠이나 자자. 이렇게 해도 전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마무리된 글에서 독자가 더 좋아해요. 생각해 보세요. 에세이를 내가 구입해서 혹은 빌려서 보고 있는데 매 에피소드마다 깨달음, 지혜, 반성, 교훈, 그건 자기계발서잖아. 그쵸? 어, 사이사이에 이렇게 솔직하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잘난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결말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독자 입장에서 오히려 뭔가 솔직하게 표현한 것들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던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그대로 끝내셔도 된다. 일부러 지혜의 언어를 짜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기서 그냥 그대로 마무리 줘도 좋아요. 제가 쓴 책, 뭐, 무명 작가지만 글쓰기로 먹고 삽니다. 말 안 하면 노는 줄 알아요 등 제가 쓴 에세이도 곳곳에 이렇게 지혜의 언어가 없는 것 꽤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쵸? 오늘 내용은 짧고 굵어요. 그쵸? 자, 한번 실습해 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제가 시간을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15분 동안 우리 수강생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보세요.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을 때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장소란 어떤 나라 쓰셔도 되고 어떤 지역이야. 대구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어떤 지역이에요. 혹은 특정 장소. 바닷가 중에서도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작은 벤치. 그죠? 동네 카페에 저쪽 창가 구석에 있는 자리. 뭐 이렇게 특정한 장소나 자리여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초고 쓰시고 첫 문장, 그다음 마지막 음, 생각하시면서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는 법. 첫 번째, 다시 생각해보기. 내가 이 주제에서 끌어내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이 글을 읽고 독자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마무리 지어주는 거고요. 결론은 구구절절 필요 없죠? 간단하게 한두 줄로 작성하기. 혹은 지혜나 깨달음이나 반성이 없다. 걱정 안 하면 없어도 오케이. 솔직한 끝맺음이 더 인간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프랑스 소설가 프랑스와즈 사강님의 명언인데요. 위대한 작품은 결말이 아닌 결말에 이르는 여정에서 빛난다. 아, 결말을 완성하는 과정 또한 여러분의 글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여정이죠. 그 여정을 즐기며 멋진 결말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5강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